첫 번째 제시문은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했고 도함수에 대해 도함수 정의를 설명했고 두 번째 건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이 세 번째 거는 이기도함수의 값은 도함수에 대해서 순간변화 값이 존재하면 이기도함수의 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들 하고 있고요. 문제 1번에서 문제 풀라고 합니다. 도함수의 정의 얘기한 걸로 봐서는 도함수의 정의 입각해서 문제 풀어하는 것 같은데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0에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이기도함수의 값, 0부터 2까지 fx의 값을 적분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f'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x의 값이 먼저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럼 f'x의 값을 구하려면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h의 값이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한테 대입해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는 관계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통해서 문제 풀어하는 것 같고요. 처음에 할 일은 뭐부터 할 거죠? y라는 문자에 h를 대입할까요? y라는 문자 대신 h값을 대입해봤습니다.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h 앞에 뭐 플러스 1 여기 h 앞에 마이너스 1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플러스인가요? 네. 그럼 분모에 나는 이게 있으면 참 좋겠다. 두 양변에 2h로 나누기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식이 EFH F'X인데 나누기 했더니 H분의 FH 곱하기 F'X만 남아요? 나 Y한테 H 대입했고 양변 2h로 나누겠습니다. 여기다 리미트 달아주려고요.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좌변 값이 누구야? 이건 F'X인가요? 근데 이 녀석은 H가 빵으로 갔을 때 H한테 빵 대입한 게 빵이라는 보장이 있어? F한테 빵 대입한 빵이라는 보장이 있냐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H, F빵이로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좌변값은 F'X라고요? 네. 우변값은 이거라고요? 네. 근데 필요한 건 F'빵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그럼 X한테 빵 대입하겠습니다. X한테 빵을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은 F'빵인데 우변은 F'빵의 제곱이에요? 네. 그럼 F'빵의 값은 두 가지야? 네. 한 녀석은 또 하나는 둘 다 되는지 둘 중 하나만 되는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찰되어지는 건 지금 요게 관찰되어집니다. 빵 대입한 함수값은 빵이고요. 1 대입한 함수값은 A라고요. 만약에 첫 번째 F'빵의 값이 빵이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 F'X의 값은 우변이 빵이기 때문에 빵 곱하기 F'X는 빵인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 발생하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항상 빵이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건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의 값이 0이었다가 양수가 되는 게 가능해요? 네. 따라서 이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에 말로 다 써야 돼. 이 식의 양변에 F'빵 대신에 빵을 대입했더니 이렇게 될 건데 이 상황은 여기에 모순됩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그럼 두 번째 F'빵의 값은 그렇다면 1밖에 안 남잖아. F'빵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뭐가 성립하는 건데? 좌변도 F'X, 우변도 F'X에서 F'X의 값은 구할 수가 없네요. 그럼 지금 F'빵의 값이 1이어도 하자는 없는 것 같아. 빵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어도 어차피 함수값들 이런 조건에는 뭐 모순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좀 힘드네요. 첫 번째 요구했던 거는 F'빵의 값 1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F'P'빵의 값을 구하라고요? 얘를 어떻게 구하지? 더블 프라임? 방법이 없나? 더블 프라임 빵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X한테 빵 좀 대입해 보려고요. 이 식한테 X한테 빵 좀 대입하겠습니다. 니네 문제 풀기 전에 이 식을 기억.
뭐 이 조건을 니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다음에 뭐 기억해서 니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줄 친 거한테 세 문제 x한테 빵 대입하려고요. x한테 빵 대입했더니 좌변은 우변은 누군데요? EF 빵이 있는 EFY구나. 프라임 여기 1이라고 아까 배웠을 때 F 프라임 X, F 프라임 0의 값이 1이라고? 그럼 이게 끝이야? 그래서 뭘 알게 되는데? F 마이너스 마이너스 Y 그 함수 F는 어떤 함수라고요? fx의 값은 기함수인 거 알 수 있나요? 원점 대칭? 네. 그럼 fx가 기함수라고 한다면 양변을 미분해보자. 양변을 미분하면 좌변은 우변은 총미분해서 마이너스 내분했습니다. 그럼 성립하는 거는 f 프라임 마이너스 y의 값이랑 f 프라임 y가 똑같다고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지? 더블 프라임 0의 값이 필요해요? 더블 프라임 0을 먼저 주고 해? 음... 0에서의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하세요. 0에서 이계도함수를 구하세요. 뭐지? 또 미분해볼까? 저거는 마우스 어떻게 또 미분하면 누구지? 이거예요? y한테 0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F 들어갔다 그래서 0이라고요? 얘는 그 값이 0이네요. 그러니까 할만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얘가 문제네. fx의 값을 구한다면 0부터 2까지 적분하라며. 이거 적분 어떻게 해? 0부터 2까지 fx 알아야지 적분하지. 이번에는 y한테 x를 한번 대입해볼까? y한테 x를 대입하면 좌변은 fx? f빵은 빵이죠? 우변은 이거예요? 난 여기서 문제 풀려고요. 우변값이 누구를 미분한 게 우변이야? 네, fx 값을 제곱한 게 우변이죠. 미분한 게 fx 제곱이 미분되면 우변입니다. 그래서 나는 fex의 값은 적분할 수 있어. fex를 적분한 건 fx 제곱일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 작업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요게 지금 궁금한 거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0부터 2까지 fx, dx가 궁금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x값한테 2t를 대입할 생각입니다. x값 2t로 치환하게 되면 dx의 값이 누구죠? 2dt인가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0 대입하면 0인가? x한테 0 대입하면 t가 0이죠? x한테 2 대입하면 t의 값은? x한테 2를 대입하면 t의 값은? x한테 2t 대입했습니다. dx의 값은? 그럼 따라서 이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2t dt라고요? 근데 2t 값 대신에 대입하는 게 가능한 거 아니야? 2t 값 대신에 대입하면 0부터 1까지 2fx
아이고, ft라고 대입해야 되지? 이 ft, f't입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렇다면 적분한 게 누군데요? 적분한 게 ft 전체 제곱이라고요? 1 대입했습니다. f1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f빵의 값을 제곱한 걸 빼면 돼요? f1이 누군데요? f1이 a였나요? f빵은요? f빵은 빵이었나요? 따라서 2a 제곱이야? a 값을 아나 우리가? a 값은 모르는 것 같은데 a 값 알 수 있었나 모르겠다. a가 혹시 숫자로 계산되어지면 숫자로 답해야 될 텐데 a 값을 알 수 있나 모르겠네. a를 알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a라고 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된 거 맞으세요? 한 줄 한 줄 이해됐을 거예요. 근데 전체는 풀기 까다로워요. 하지만 이해는 된 거 맞죠 지금? 네. 선생님이 실은 좀 더 천천히 설명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설명해버렸다. 너희들한테 묻고 답을 듣고 이렇게 진도를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는 되게 거지 같은 문제거든? 첫 번째 제시문에서 얘기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속도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 거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속도의 값이 양수면 양의 방향,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물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하고 지난 점의 좌표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식도 설명했습니다. 물체가 수익선 위에서 두 점 PQ가 있었습니다. T의 값이 빵인 순간에 P점의 위치의 값은 1에 위치하고요. Q의 위치는 마이너스 1에 위치합니다. T가 빵부터 PQ가 처음으로 만날 때까지 P는 일정한 속도 마이너스 9분의 1로 Q의 값은 A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물체의 움직임을 제일 처음에 여기까지만 읽고서 물체의 움직임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에 위치한 게 누구라고요? Q? Q점이 마이너스 1에 있고 P의 값은 여기 있다고요? P는 속력의 값, 속도의 값이 P의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P는 어디로 간다고요? 왼쪽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말이 있다? 0초에서부터 9초까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처음에 P는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P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9초 동안에 얼만큼 가는 거야? 9초가 지나야지 결국 P의 P점 좌표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오는 거야? 9초 동안에 한 칸밖에 안 가는 거네, P는. 네. 그런데 Q라는 녀석의 값은 속도의 값 A라며. A가 만약에 그냥 플러스 9분의 1이면 9초 동안에 원점까지밖에 안 가지. 네. 그럼 9초 동안에 몇 번 만나? 원점에서 한 번 만나지, 9초가 정확히 지났을 때. 근데 문제 설명이 무슨 말하고 있냐면 0초부터 9초까지 범위 사이에서 PQ는 뭐저저 변화하는 게 좀 있는데 9초가 되는 순간에 PQ의 값은 9초 동안에 5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9초일 때 5번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9초일 때 5번 만나려면 A라는 녀석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5분의 1보다 훨씬 커야 되겠네. A의 값은 9분의 1보다 훨씬 커야지 여러 번 만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A의 값은 9분의 1보다 훨씬 큰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 만나는 지점이 엄청 Q점 좌표는 엄청 빨라가지고 이 지점이 첫 번째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만날 때까지는 물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처음으로 만날 때가 T라는 녀석의 값이 T1이라고 한다면 T1 초일 때 만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속도의 값이 A, 여기서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라고요? 근데 중간에 T초 후에 P점의 위치를 구할 수 있나? 최초의 위치값은 1이었다면서요.
근데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었고요. t초 후에는 마이너스 9분의 1 t만큼 왼쪽으로 왔을 거 아니야. 그럼 P점의 위치는 t초에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1에서부터 왼쪽으로 9분의 1 t만큼 갔으니까요. 그런데 Q의 위치는 뭔데요? 속도의 값은 A였으니까 t초의 Q점의 위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T?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거는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빵부터 t1 초일 때까지 이렇게 움직였을 겁니다. 되신 거 맞죠? 근데 처음 만난 지점에서 PQ라는 녀석의 값이 처음 만나면 만남 직후에는 속도가 바뀝니다. 속도가 바뀐다고 한다면 P는 여기서 속도가 바뀌어서 A의 속도로 오른쪽 가야 돼. 그리고 Q는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가야 돼. 그럼 Q는 엄청 조금 갔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P는 갔다가 1을 찍고 P점, Q점 중에서 어떤 점 중에 한 점이라도 마이너스 1 또는 1에 도착한 직후에는 그 점의 속도는 부호만 바뀐다고?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Q점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왼쪽으로 갈 건데 Q점은 A의 속도로 이렇게 가서 플러스 1을 찍은 다음에 턴해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야. 갈 때 속도는 A, 올 때 속도는 마이너스 A 부호 바꿔서 두 번째로 만난 지점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난 지점이 T2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P점이 여기 있을 때의 속도는 A, P점이 여기 있을 때 속도는 마이너스 A입니다. 하지만 Q점의 속도는 언제나 마이너스 9분의 1인가요? 그러면 이 지점 있잖아요, 이 지점. 플러스에 도착하는 순간 P점의 속도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P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야? P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언제냐고. P점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을 거야. 그 순간까지의 P점의 위치 값을 구해볼까? 정확히 T1 초였을 때는 P점은 어디 있어? T1 초일 때는 이거 두 개가 똑같아? T1일 때 두 개 똑같아? T1일 때 두 개는 똑같았을 건데 여기 있었을 건데 P점 좌표가 속도의 값이 A인 상태로 오른쪽 와야 돼? 그럼 뭐지? P점 위치가 뭐냐고. 아니 이런 식으로 1차식 세워야 되는데 뭐라고 세우냐? 속도가 A라고? 듣고 있습니다. AT는 맞아요. 속도의 값이 A니까 AT는 맞을 겁니다. AT-1입니다. 왜 AT-1일까요? Q점의 움직임으로 생각해도 괜찮아. Q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여기서부터 Q점이 여기까지는 속도의 값 A였죠. 그래서 Q점의 위치의 값은 AT-1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Q점이 이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도 속도 P점이 움직이는 속도는 여기서 P점이 움직이는 속도는 A라며. 그러니까 Q가 그냥 쭉 이어서 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A의 속도로? 내 말이 되시나요? Q가 A의 속도로 쭉 이어서 갔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P의 움직임은. 여기서의 이 부분의 P의 움직임은 Q점이 고스란히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T-1인 것 같아요. 반면에 Q점의 움직임은 어떠죠? 여기가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P가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온 다음에 이어서 그냥 쭉 갔다고 생각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이거는 위치가 뭐라고요? 이거 두 개만 서로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벽을 찍는 순간, 여기 벽을 찍는 순간, 여기 플러스 1에 위치하는 순간 A가, T가 누군데요? P점의 위치가 1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A분의 2초인가요? A분의 2초가 되는 순간 P는 여기 정확히 1에 위치합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때까지 P의 움직임은 A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왼쪽으로 가야 돼요? A분의 2초인 순간부터는 왼쪽으로 갈 겁니다. P점은. 속도는 마이너스 A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죠, 지금? 자, 그렇다면 A분의 2초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만날 때까지 P점의 위치가 필요합니다. P점 위치가 뭐지? 일단 앞에 건 마이너스 A겠네. 플러스. 왜 플러스 1이지? A분의 2초였을 때 P의 위치가 1에 있어야 되니까 A분의 2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뒤에 뭐라고요? 3이네요. 이래야지 A분의 2 대입한 게 1이 나오네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Q점의 위치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Q점의 위치의 값은 뭐지? 이 위에 거랑 변함이 없나요? Q점은 속도 마이너스 9분의 1로 그대로 왼쪽으로 가니까요. 이제 좀 된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두 번째 여기서 만난 거잖아. 두 번째 만나면은 둘 다 뭐가 바뀐다 그랬지? 만날 때마다 속도는 서로 바뀐다고요? 속도가 바뀐다고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만날 때까지 여기까지 왔어 지금. Q점도 여기까지 왔고 P점도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야. 바뀌는 건 서로 속도가 바뀐다고요? P점은 속도가 뭔데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 그거는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9분의 1로 바뀐다고요? 하지만 Q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던가? Q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A로 바뀐다고요? P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이제 Q의 속도는 마이너스 A입니다. 헷갈려. 다시 한번요. 내가 색깔을 다르게도 니네는 화면상의 색깔이 다 똑같아 보여서. 그냥 대충 합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만난 지점에서 Q점은 속도가 마이너스 A로 갈 겁니다. Q점은. 마이너스 A면 꽤 빠르겠네? Q의 속도는 빠른데 P의 속도는 느릴 거 아니야. 마이너스 9분의 1이니까 P가. 이런 거 맞아요? 일단은 T2부터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 언제까지냐면 더 빠른 Q점의 좌표가 마이너스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야. 근데 아무튼 진행하고 있는데 T초 후의 위치가 알고 싶거든? T초의 위치가 알고 싶어.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A라고? 이게 뭐지? Q점은 마이너스 A의 속도로 하고 있다고? P점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뒤에 있는 건 뭐라고 써야 되지?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었냐 우리? 두 개 바꿔치기 했었냐? 이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도 이거 두 개 바꿔치기 해도 되나? 왜냐면 여기서부터 속도의 값 마이너스 9, 아까 전에 처음에 P점이 여기서 마이너스 9분의 1로 갔었고 여기서는 Q점이 마이너스 9분의 1로 갔던 거거든? 여기서 다시 P점 좌표가 마이너스 9분의 1로 가요?
그러니까 P점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마이너스 9분의 1로 갔다고 해석하려고요.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P점의 움직임, 아이고, 잘못 얘기했네. 알파벳을 잘못 얘기했네. 아, P점 맞지? P점이, 여기선 P점의 움직임, 여기선 Q점의 움직임, 여기서 다시 P점의 움직임인데, P가 그냥 처음에 출발해서 쭉 마이너스 9분의 1로 왼쪽으로 갔다고 해석한 거랑 똑같습니다, 위치가. 자, 그럼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냐면은, 여기가 Q점인가? Q점이 마이너스 A의 속도로 쭉 더 빨라서 벽을 찍는 순간 돌아올 거잖아. 그 벽을 찍는 순간이 있을 건데 그 벽을 찍는 순간이 Q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 나오는 A를 T의 값을 구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1 나오는 T가 누구야? A분의 4? 그럼 T2부터 A분의 4초가 될 때까지는 Q점의 움직임은 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고 P점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가는 거야? P점이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갔을 건데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속도로 더 갔어. 더 가서 이렇게 만난 지점이 있다고요? 그 지점이 세 번째 지점입니다. 그런데 A분의 4초부터 시작해서 T3초가 될 때까지는 속도의 값을 점검해 볼까? 이 녀석은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였을 거거든? 느리게 갔을 거고 P점은 Q점은 마이너스를 찍고 돌아오는 거잖아 지금. 마이너스 A의 속도로 갔다가 지금은 플러스 A의 속도로 오는 건가? 된 거 맞아요? 그렇다면 Q점은 AT로 출발할 거고 이건 여전히 마이너스 9분의 1 T 플러스 1이겠네? 되신 거 맞죠? 근데 이게 지금 A분의 4를 대입했을 때 뭐 나와야 된다고? A분의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이 값은? 자 이제 T3부터 생각합니다.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아이씨 헷갈려 씨. Q점의 속도는 A입니다. P점의 속도는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T3에서 만났을 때 이제 속도가 뭐가 바뀐다고? 만나면? 속도가 서로 바뀐다고? 네.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는 거지? Q가 마이너스 9분의 1? P는 A? P의 값은 A의 속도로 여기까지 와 일단 찍고 돌아가 나중에 언젠가 가서 만날 거지. 그 만나는 지점이 T4입니다. 되신 거 맞죠? 이게 누구라고? 마이너스 9분의 1로 가는 건 누구라고? Q? Q가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Q의 값이 마이너스 9분의 1의 속도로 P의 값은 속도가 뭐지? A?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 아까랑 똑같아? 두 개 바꿔치기 하면 돼? 그리고 나면은 벽을 찍는 순간이 언제지? 여기 지금 1의 값을 찍는 순간이? A분의 6? A분의 6을 대입하면 1 나오네요? 그럼 A분의 6까지 간 다음에 누가? P가 A분의 6까지 도달했어. A분의 6인 순간에 여기 도달했어. 여기까지는 속도의 값이 A였나? 이제 다시 속도의 값 마이너스 A로 바뀌어요? (7) 근데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전히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이 T4부터 이거라고요? 에이씨 또 헷갈려. 바꿔서 기만 하면 되는 거였나? 바꿔 쓰면 돼요?
이게 마이너스 9분의 1t 플러스 1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 at 플러스 7이겠네? 그러면 또 해석해 볼까? T4부터는 요게 지금 P점이었어, P점. 만났어, 이제. 만나는 순간은 속도를 바꿔? 그럼 요게 P였는데 속도가 뭘로 바뀌는 거지? P가 마이너스 9분의 1? P는 마이너스 9분의 1로 갈 거고 Q는 마이너스 A로 게다가 다시 Q는 찍고 벽을 찍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찍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A로 가요? 그리고 가서 만나? 만나는 게 여기가 누구라고요? 9초일 때 만난다고 했었나 아까? 9초에서 두 점은 다섯 번째로 만납니다. 여기가 다섯 번째로 만나는 거네요. 대신가 맞나요? 다섯 번째 만날 때까지 물체의 움직임은 P점은 여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그대로 전진하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벽을 여기를 찍는 마이너스를 찍는 순간이 언제야? A분의 8일 때 A분의 8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1인가요? A분의 8부터 9초까지는 AT 마이너스 9? 이 식은 다 구한 것 같아요. P점의 위치, Q점 위치를 시간대별로 다 일일이 다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요구한 거는 PQ가 다섯 번째로 9초일 때 다섯 번째로 만나도록 하는 A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만나면 위치가 똑같나요? 9초인 순간에 빵에서 만나야 되는 건가? 예. 그럼 9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는 건가? 요 녀석의 값이 9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9 대입하면 이게 빵이니까 얘도 9 대입하면 빵 나와야 돼요? A 값은 밝혔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을 구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을 구했으면 좋겠고 네 번째 만남 직후에 P의 속도의 값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만난 직후면은 이땐가? P의 속도가 뭐죠?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요. 마이너스 9분의 1인가요? 네 번째로 만난 직후에 P의 속도의 값은 마이너스 9분의 1이 확실하네요? 예. 그럼 네 번째로 만나는 시각 T4만 구하면 되겠네. T4의 값은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T의 값이다.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T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건가? A가 1이라고요? A가 1이니까 이항했더니 몇이라는 얘기야? 네. 네 번째 만나는 순간에 T의 값도 구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할만한 거 맞죠? 1차 함수 가지고 그냥 대충 장난치는 거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첫 번째 거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예요. 두 번째 거는 정적분 설명했고요. 세 번째 것도 뭔 얘기하고 싶은 거지? 건널비의 값을 누적해서 모으면 부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C의 값이 A, B, C에 대소한 게 상관없이 A부터 C까지, C부터 B까지든 적분했을 때 A부터 B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동국대 문제 특징은 제시문 자체가 그닥 쓸모가 없네. 또 있다고 조건이. 뭐 뻔히 아는 거잖아. 밑에가 숫자 위에가 X면 미분했을 때 X만 대입한 거 쓸 거예요. 그리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속미분 꼭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요. 이건 문제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그림은 동국대가 제시하는 그림입니다. 수준이가 이거 작년에 풀 때 약간 질문하면서 뭔가 헷갈렸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너는 기억이 나시나요? 아, 기억이 나? 작년 상황이? 네. 그러면 매우 빨리 이해가 될 테고 착각은 오늘은 하지 않겠다.
나 네가 작년에 착각했던 물리적인 현상을 착각했던 기억이 나요. 네. 자, 밑면의 넓이의 값이 밑면의 단면적이 A가 되는 원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통에는 일정량의 물이 채워져 있는데 이 물통에 속이 꽉 찬 입체도형을 돌멩이 같은 걸 집어넣은 모양이야. 떨어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속도의 값은 V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면을 확장한 평면으로 입체도형을 자른 단면의 넓이가 S라고 한다면 단면 넓이가 S? 이런 단면 넓이? 수면에 있는 단면 넓이가 S라고 한다면 단면 넓이가 S인 순간, 단면의 넓이가 S인 순간에 수면이 상승하는 속도의 값을 구하세요. 수면의 상승 속도? 입체도형이 완전히 잠길 만큼 물통에 물이 많고 입체도형이 완전히 잠겨도 물은 넘치지 않습니다. 입체도형은 회전하지 않고요. 수직으로 하강할 겁니다. 입체도형의 최하단에서 거리가 Z만큼 떨어져 있는 수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입체도형의 단면의 넓이는 SZ입니다. 일단 상황부터 이해시켜야 되겠네. 작년에는 단면으로 그렸는데 오늘은 입체로 그려야 되겠다. 입체로 그리는 게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자, 수면이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면과 일치하는 단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거 맞나요? 그런데 물이 채워지기 전이잖아. 물이 안 채워졌을 때. 물이 안 채워졌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네, 그림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은데? 택도 없는데 어떡하지? 너 커져야 되겠다, 너. 커져라. 됐어. 이 정도면 돼 보이려나? 에이, 그렇다고 쳐, 그냥. 아씨,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여기 입체는 안 돼. 단면을 그려야 되겠다. 네. 입체도형 이렇게 안 나오겠구나. 입체도형에서 실패했네. 역시 머리는 입체로고 회전이 생각이 안 되네. 이렇게 그렸어야 되네. 원래 여기가 물이 찼을 때 수면이야. 아니, 그 물체가 들어갔을 때 수면의 높이. 여기를 HT라고 해볼게요. T초의 수면의 높이입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시간이 하나도 경과하지 않았을 때 돌멩이가 들어가기 전에 수면의 높이라고 하겠습니다. 돌멩이가 들어간 후의 높이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가 단면적이거든요. 여기가 단면적이야.
이게 t초 후의 단면적입니다. 그냥 똑같다고 놓을 대상이 필요한데 누나는 작년에 똑같다고 놓을 대상을 잘못 착각했었거든? 누구의 부피하고 누구의 부피가 똑같다고 놓을지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거든. 부피가 똑같은 부분이 뭐가 부피가 똑같지? 지금 영역을 세 군데로 선생님 쪼개볼게. 첫 번째, 여기는 물이 수면이 상승한 부분은 여기가 물이죠. 여기는 지금 돌멩이죠. 뺑 둘러가지고 물이 채워져 있고 가운데 물이 안 채워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의 부피를 1번, 아랫부분 있죠. 이 부분의 부피를 2번, 돌멩이 여기 있는 부피 있죠. 이 부분의 부피를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출발은 같다고 놓을 대상이 필요하거든. 쌤은 부피의 값을 똑같다고 할 생각이야. 머리에 잠겼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똑같은 게 있나요? 1-3이랑 2가 똑같다고?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돌멩이가 들어가니까 수면이 상승했어. (2번) 더하기 (3번이) 물속에 잠겨져 있는 돌멩이의 부피인가요? 2번 더하기 3번이? 부피는, 물의 부피는 얼만큼 늘어나냐면 수면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1+3의 부피만큼 원래 물의 부피가 더 많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두 개가 똑같을까요? (2하고 3을) 더한 거하고 (1하고 3을) 더한 게 부피가 같을까? 수진이는 작년에 헷갈렸었는데 지금 이해되나요? 아니면 지금도 헷갈리나요? 이해돼요? 내가 그럼 맞게 쓴 식인가요? 잘못한 건가요? 맞게 쓴 식이에요? 네, 수진이는 됐어요. 나머지 4명이 처음 봐서 헷갈릴까봐요. 헷갈린 것 같아요. 돌멩이가 물속에 잠긴 부피로 인해서 물이 상승한단 말이야. 가장 많이 착각이 드는 건 요게 지금 착각이 들 것 같은데? 요럴 것 같은 착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두 가지를 구분해내지 못하면 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거든? 위에 건 맞고 밑에 건 틀린 것 같아. 그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 1번과 2번의 부피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이해는 된 거고, 그럼 문제는 1번과 2번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1번과 2번의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V의 값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냐? V? V는 뭐가 V라고 얘기했어? 저기 아니, 문제에 V가 있다니까. V의 속력으로 하강해? 그럼 V인 속력으로 T초 동안 하강하게 되면 물속을 얼만큼 들어가? VT만큼 내려가? 그럼 VT가 어디라는 얘기야? 요게가 VT라는 얘기야? Z는 뭐야? Z도 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입체도형의 최하단부터 거리가 Z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수면의 평행한 평을 자른 단면의 넓이를 SZ라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이 단면적을 여기 단면적을 SZ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바닥으로부터의 길이가 여기가 Z야? Z하고 VT는 달라? 이된 거 맞아요? 최초의 수면으로부터 돌멩이가 내려간대. 길이가 VT.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수면과 일치하는 단면상에 존재하는 이 단면, 수면과 같은 단면. 이게 바닥으로부터 Z만큼 떨어지는 곳의 단면이야. 여기가 된 거 맞아요? 됐죠? 수진아 된 거 맞아?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면적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고 싶었던 건가 처음에? 수면 단면의 넓이가 S가 되는 순간 수면의 상승 속도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수면의 상승 속도를 어떻게 구할 건데? 무엇이 수면의 상승 속도야? 듣고 있습니다. 1번이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누구를 미분해요? 위치? 그럼 단면적이 존재하는 위치가 필요한 거 아니야? 단면적이 수면과 똑같은 단면적이 존재하는 위치가 뭔데요? 수면 아, 뭐 이렇게 쉬운데 대답을 안 해. SZ라고 하는 단면이 존재하는 수면의 높이가 뭐냐고. HT잖아, HT. 수면의 높이가 HT라고. 네. 수면의 높이가 HT고 수면의 높이는 HT 자체가 물체의 위치, 그 수면의 위치라고. 네. 속도는 어떻게 구해? 위치를 미분해야 되잖아. 18. 네,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H'T가 필요해요. 어떤 순간 S SZ라고 하는 단면적이 정확히 S인 순간 난 이게 필요해 지금. 그럼 식이 써야지 미분해서 풀 거 아니야. HT가 들어있는 식이 필요해요. HT가 들어있는 식을 만듭시다. HT가 우리가 똑같은지 알아? 네. 1번과 2번이 똑같은 거 알아? 1번 구하려고. 1번 어떻게 구할 건데? 이도 계속 돌멩이 옆에는 물이 올라온 부피의 값을 구하려고 하거든? 옆에 도너츠처럼 이렇게 올라온 부분? 어떻게 구할 거냐고. A 곱하기 아니 근데 단면적 A. 곱하기 HT 마이너스 H HT 마이너스. HT 아, 선생님 VT 잘못 썼다 이거. 이 높이의 값은 VT죠, VT. 물이 하강한 속도가 V였고, T초만큼 하강한 게 VT였죠? 곱해가지고. 지금 1번 구하는 근데 1번 구하려고 해요. 제시문에서 부피의 값은 단면적의 값, 누적에서 모은 녀석의 값이 부피라고 다 제시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면적의 값, 누적에서 모을 겁니다. 1번 부피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적분할 겁니다. 누굴 적분해요? 단면적을요. 면적 가운데 부분이 비어져 있는 부분을 넓이를 누적할 거라고요. HT 마이너스 플러스 VT Z 1번 부피 어떻게 구할 거야? VT만큼 0 아니, 단면적을 누적해서 모을 거라고, 단면적을. 어떤 특정한 지점의 단면적, 어떤 특정한 지점의 단면적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적하면 되잖아. 어떤 특정한 지점의 단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고. 원래 바닥의 단면적 A라며. A가 가운데 뻥 뚫렸으니 가운데 거 빼면 되잖아. 그걸 누적해서 모을 거라고. 인테그럴 A 마이너스 T
여기를 x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적해서 뭐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h0부터 HT까지 ht까지 누적해서 뭐예요? 근데 이 단면적인 문제냐, 단면적 여기다 변수를 뭐라고 쓸지가? 그죠?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h0부터 ht까지라고 했다는 말은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길이의 값을 x라고 지금 잡고 있어요. x라고. 그러면 x만큼 떨어진 지점의 단면적을 x만큼 떨어진 지점 여기 단면적 있죠? x만큼 떨어진 지점의 단면적을 이렇게 칭할게요. 이렇게 칭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SZ는 좀 달라. SZ는. SZ의 값은 여기서부터 Z만큼 떨어졌을 때 SZ의 단면적이 내가 변수의 값을 X라고 바꾸면서 X의 값은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여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만큼 떨어질 때 이 단면적을 SX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된 거 맞아요? 자, 그럼 3번 부편 어떻게 구할 건데? 참 아니다. 2번 부편 어떻게 구할 건데? 2번 부핀 누굴 누적해서 모으지? H0 마이너스 T S를 적분 S를 S를 적분해야 돼. 부피를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최하단부터 최하단? VT만큼 해야 돼. 최하단부터 VT까지? 요만큼 길이의 값을 선생님 C라고 한다면 그럼 C부터 C 플러스 C부터 C 플러스 VT 여기까지? 네. C부터 C 플러스 VT까지 SX? 자 C 부분 어떻게 처리하지? C를 H0 마이너스 VT로 썼죠. C를 H0 마이너스 VT로 그렇게 할까? 그럼 관계식이 몇 개 필요하겠다.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값이죠? 네.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H0 0 마이너스 VT Z라고 하는 길이하고 VT하고 H0하고 HT하고 관계가 있지 않나? Z에서 VT 뺀 거는 HT 마이너스 HT에서 H0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일단 갖다 놓겠습니다. 인테그럴 H0부터 HT까지 A-SX라는 녀석의 값을 누적해서 모은 거하고 C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 싫어가지고 C의 값 대신에 바꾸려고 했어. C의 값이 H0 빼기 VT면 C 플러스 VT는 H0 C의 값은 H0 마이너스 이 녀석의 값 누적해서 모아요? SX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그를? 이 중에 상수는 A만 상수냐? 네. A만 상수면은 이것만 따로 쓸까? 네. 이것만 따로 쓰면 누구지? 적분하면은 AX인데 거기다 대입해요? HT 마이너스 H0 남은 녀석의 값은 H0부터 HT HT까지 SX DX 이거 어떻게 이쁘게 쓸 수 없나? 뒤로 마이너스를 줘서 여기 VT
이항해가지고 합쳐버릴 수 있나? A, HT 마이너스 AH 제로가 이항해주면은 H 제로 마이너스 VT HT까지 SX DX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내가 필요한 건 누구라고? 수면의 상승 이게 필요해요? 네. VT. 혹시 뭐 바꿀 수 있는 게 좀 있나? 이게 좀 상수였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t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ht-z h0-vt의 값은 HT 마이너스 이거를 바꿀게요. 이게 ht-z의 값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 z가 누구였는데? 변하지 않고 최하단으로부터 z까지 단면 넓이? SZ를 t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나? t가 변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맞아? 네. 일단 계산해 봅시다. 미분했습니다. H 프라임 H H 프라임 T t로 미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빵인가요? 이거 t로 미분합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H 프라임 T 이건가요? 그 다음 거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S H T H 프라임 z의 값이 문제다. z가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해야 되겠다. z의 값이 변수야 상수야? 수가 돼 거리가 몇이냐에 따라서 z의 값이 t에 대해서 변하는 녀석이라고 한다면 미분해야 되지. 네. z는 t에 따라서 변하나? 이 순간에 이 순간이 수면과 같이 날아가는 부분이지. 네. 그때 z의 값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 네. 그럼 이건 변수인 거네? z의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인 거네? 마이너스 Z 프라임 T z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계속 z라고 써가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SZ가 누구일 때? SL 그 순간의 문제를 풀라고? SZ가 S가 되는 그 순간의 T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T의 값이 알파였을 때 SZ의 값이 S라는 문자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상수야. SZ가 있어 지금? 알파 대입하려고요. T한테 알파 대입하고 있습니다. H 프라임 이것도 알파일 때 Z거든? 그 다음 녀석의 값이 이것도 알파일 때 Z야. 난 지금 H알파의 값이 구하고 싶어.
된 거 맞아요? 근데 이게 누구지 이게? 알파일 때 H? 어이씨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변수를 잘못 잡았나? 적분 범위를 잘못했나? 인식을 정리해서 H 프라임 알파의 값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게 문제가 되거든? 이거 두 개가 지금 문제가 돼. 걔를 H Z랑 H 알파인 순간에 H, 알파인 순간에 Z, 알파인 순간에 Z. T의 값이 알파면 그 순간에 Z-V 알파, H 알파, 마이너스 H 제로예요? 네. Z, H 알파 마이너스 Z의 값이 누군데? H 제곱 마이너스 V 그럼 이 순간의 상수 C의 값이네? 단면적. 어? 이게 빵인가? 알파가 T가 알파가 언제인지를 저 끝까지 올라갔을 때 알파 V0 마이너스 아이씨 머리가 안 돌아가지. 다시 머리를 써가지고 다시 봐보자. T의 값이 알파였을 때 대입반식 여기다 지금 대입반식이야. 여기다가 대입반식인데 이게 H 알파 빼기 Z죠. 알파일 때 그게 H0 빼기 V 알파인가요? 여기다 알파 대입한 게 C예요? 이 값이 C예요? 그럼 C인 지점의 단면적이 누구지? 요 값이 SC거든. C인 지점의 단면적이 누구냐고요? 여기서 C만큼 떨어져 있는 단면적이 누구냐고요? 여기 존재하는 단면적이 누구냐고요? 맨 끝에 네, 맨 끝에 단면적이 누구냐고요? 여기만큼 여기에 X만큼 떨어져 있으면 단면적은 여기가 SX라며. 네. 여기서 C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이 부분 단면적이 누구냐고. SC야 빵이잖아. 빵 단면적이 존재하지 않잖아. 끝이니까. 여기서 C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 단면적이 없다니까? 이걸 빵이라고 처리하게 되면은 역시 궤도 문제네. 아이씨. 이걸 빵이라고 처리하게 되면은 H 프라임 알파의 값이 필요한데 H 프라임 알파의 값이 빵이 나와버리네. 아이씨 어디서부터 바꿔야 돼? 변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다 바꿔야 되겠다. 적분 범위를 바꾸려고요.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좀 발생해서 선생님이 제일 밑에 바닥에서부터 높이의 값을 X로 잡았나요? 바닥에서부터 높이의 값을 X로 잡지 않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에서부터 높이의 값을 X로 잡으려고요. Z랑 똑같이. 여기서부터 높이의 값을 X로 잡겠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1번 부피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문제는 지금 여기를 원점으로 잡았을 때 문제 생기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빵부터 언제까지죠? 1번 부피는? 빵부터가 아니지. VT부터 VT부터 Z까지인가요?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S의 넓이 값 S의 부피는 누구야? S를 누적한 부피. VT 빵부터 VT VT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VT가 아니지. 그냥 V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 아까는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상수값이 풀로 C가 돼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발생했어가지고 C의 값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이 기준점을 옮겼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앞에 게 A 곱하기 Z-VT? 네. 앞엔 Z는 T에 대한 변수입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VT부터 Z까지. 이항했습니다. 0부터 Z까지 이거 미분해 보겠습니다.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T로 미분합니다, 지금. Z는 변수인가요? 그럼 Z의 값을, 지금부터 Z의 값은 ZT라고 바꾸겠습니다. T에 대한 변수니까요. 이거 다 ZT야. 미분하게 되면은 A 곱하기 Z 프라임 T 마이너스 우변은 미분하게 되면 Z 프라임 T 왜 H가 없어? ZT 빼기 VT H 프라임 HT 빼기 H0 양변을 미분했습니다. Z 프라임 T H 프라임 T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단면적이 이게 단면적인가요? 네. SZ Z인 순간의 단면적? 네. 그 단면적이 S인 순간에 T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SZ 알파는 S입니다. 이 값은 S라고 바꿀 건데요. 알파의 값을 일단 대입해 봅시다. H 프라임 Z 프라임 T 마이너스 요 값이 알파를 대입하면 그냥 S 그냥 S라고요. Z 프라임 알파의 값이 누구라고요? H 프라임 H 프라임 A 플러스 H 프라임 이거라고요? 대입하겠습니다. Z 프라임 알파 빼기 V는 H 프라임 H 프라임 알파? 네. S 곱하기 V 플러스 H 프라임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데요? H 프라임 우리가 필요한 건 H 프라임 알파가 필요해요? 이항했습니다. 이항해주면은 A-S 곱하기 H 프라임 S 따라서 H 프라임 A 마이너스 X가 있어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기준점을 지금 여기다 잡았을 때 문제가 좀 발생했네. 기준점을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x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미분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지금?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지금 동국대 2023년도 모의논술입니다. 네.
이건가? 이게 좀 쉬워졌으면 좋겠다. 지친다 어려우니까. 아이씨, 이것도 그지 같은 건데. 자, 그나마 첫 번째 문제는 코사인 제곱식, 사인 법칙 설명한 다음에 다라고 하는 제시문에선 포물선에 대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 설명한 것 같고 원에 내접한 사각형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해야 되는 것 같고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 얘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에 대접한 사각형 ABCD가 있고 네 변의 길이의 합의 값은 22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각은 60도, 대각선 길이의 값은 8, 12 더하기 CD의 범위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ABCD의 값을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CX 12 더하기 CD의 값의 길이의 합의값에 필요한 건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에 이걸 구했으면 좋겠고 그거의 범위값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파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사인 법칙 이용을 하는 거 보니까 문제를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CB하고 CD를 AB라고 지칭하고 AD하고 AB의 값을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지금 ABCD 더한 게 누구라고요? 둘레 길이가 22라고요? 그런데 여기 길이의 합의 값인 A 플러스 B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을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필요하고요. X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 값들을 다 X라고 놓고 X의 범위와 X의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X의 범위가 먼저인가 봐. X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코사인 제곱칙? 사인 법칙 아니었지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지. 일단 필요한 것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A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값이 X이기 때문에 C 플러스 D의 값은 누구죠? 둘 다 3분의 1이죠. 네. 둘 다 3분의 1이니까 양수해야 되죠. 네. 그럼 X의 값은 양수해야 되고요. X의 값은 22보다 작아야 돼요. 그렇다고 X의 범위가 0부터 22일까? 그러기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다른 조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코사인 제2법칙 정도는 할까요? 여기가 몇 도죠? 삼각형 지금 B, C, D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4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라고요? 그럼 64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그래서 플러스 AB인가요? 알고 있는 건 뭐가 있지? A 플러스 B 값 X니까 기껏해서 바꾼 다음에 여기까지 바꿀 수 있는 건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 값을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그러면 AB 모두 다 AB의 값이 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4야?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잖아. 이것도 양수해야 되나? 네. 이것도 양수해야 되기 때문에 X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3분의 1이 합이니까요. 네. 8보다 커야 돼요? 네. 그럼 기껏해서 범위의 값은 지금 구한 게 요 범위 구한 건가? 네. 근데 또 이렇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삼각형 ABD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보고 있습니다. ABD도 코사인 제곱식을 쓸 수 있나요? 네. 64의 값이 제곱 D제곱 마이너스 4 근데 지금은 22-x의 제곱 마이너스 2cd 얘는 cd
그럼 마이너스 3CD야? 네. 그럼 지금은 CD 값이 누군데? 22x 3분의 맞아. 네. 22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4. 이것도 선분의 길이 2개 곱한 거니까 양수해야 돼요? 네. 그럼 이 값이 양수하면 x의 범위가 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양수면 분자 양수인 거죠? 네. x-20이라고 바꿔도 되니까 이걸 만족해야 돼요? 네. 그래서 x라는 녀석의 값은 x-22의 값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근데 이거는 이항했더니 x의 값이 제곱 x의 값이 30번 x의 값은 22보다 작아야 되죠. 30번 그럼 14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 이제 최대한 압축한 게 이게 지금 최대한 압축한 거야?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닙니다. a 플러스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고 ab 고백값이 누구죠? x제곱 마이너스 64인가요? 그런데 이런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이죠? t 마이너스 b a하고 b가 근인 2차 방정식인가요? 네. 이거의 근이 누구라고요? a하고 b가 근이라고요? a, b의 값은 둘 다 양수값인가요? 네. 그럼 이거는 실근이 존재하는 거네? 양수인 실근이. 양의 실근의 값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뭘 만족해야 되죠? 양의 실근이 되려면 뭘 만족해야 되죠? 근이 붙어 있으니까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인가요? 네. 대칭축은 2분의 a 플러스 b, 대칭축은 양수죠? 네. 이미 a 플러스 b가 양수인 거 했죠? 네. 함수값 빵대입한 녀석, 빵대입한 게 누구예요? 네. ab. 0. ab가 0보다 큰 것도 했나? 네. 그럼 뭐만 남았어요? 안 한 게. 판별식이 남았습니다. 이 판별식을 빼먹으면 x의 범위를 올바르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판별식을 적용했습니다.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개의 실근이니까요. 이거 조사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값 x라면서요. a, b의 값이 x 요거 계산해서 x의 범위 구해보려고요. 3x 이거야? 된 거 맞아요? 전개해서 이항했습니다. 그럼 x라는 녀석의 값은 루트 3분의 16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6보다는 크고 이게 원래 범위인데 아까 8부터였어?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압축한 범위는 뭐라고요? 8부터 8부터 루트 3분의 10 된 거 맞아요? 부동호 틀린 것 같은데? 맞나? 작다. 맞습니다. 된 거 맞아요? 됐어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루트 3분의 16이 14보다 작은지 물어볼라 했는데 좀 네. 요게 지금 압축한 범위는 하나 더 남았죠? 뭐가 남았죠? t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dt cd 이거의 근 cd의 값이 다 양수예요? 마찬가지로 두 군의 합이 0보다 크다 했어요. 두 군의 곱도 0보다 크다 했습니다. 대칭축 함수값 다 했습니다. 한 배씩 남았습니다. D는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네. d의 값은
C 플러스 D 제곱 요게 좀 그지 같을 것 같습니다. 40 C 플러스 D의 값이 어딨어? 22 마이너스 X 제곱 요하고요? 마이너스 4 12 이거예요? 1에서 3분의 4를 뺐더니 아이씨 못해 먹겠다. 그럼 이항했더니 x-22의 제곱? 이 값이 256보다 작아야 돼? 256은 16의 제곱인가? 네. 그럼 x-22의 값이 마이너스 16? x-22의 값이? x의 값은? 이제 부등호 부등호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작으니까 사이값이지? 네. x-20의 값이 마이너스 16부터 플러스 16까지입니다. 21을 더했습니다. 6 뭐보다 그러면 이거랑 공통범위의 값을 구하면 어차피 공통범위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조건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무튼 공통되는 x의 범위는 이게 지금 x의 범위입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했던 x의 범위의 값은 8부터 네, 8부터 3부 10 요게 지금 첫 번째 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루트가 들어있는 범위의 값을 못 구할 것 같아요. 판별식 생각을 못 해서요.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다면서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수 있는 x를 구하면 돼요. 자, 사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넓이 어떻게 구해요? 삼각형 두 개 넓이 합? 네. 2분의 1 곱하기 CD CD 곱하기 사인 60 뭐라고요? 사인 60이요? 2분의 1 곱하기 A 사인 60 둘 다 2분의 루트 3이야? 네. 4분의 루트 3은 CD AB 플러스 CD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 AB가 AB가 64 x제곱 마이너스 64였나? 64 마이너스 x제곱이었나? 64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4? 네. 3분의 22 마이너스 x제곱 빼기 64. 처음에 AB의 값이 x제곱 빼기 64? 네. CD의 값이 3분의 22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4 이게 8부터 루트 3분의 16까지 범위에서의 최대값을 갖도록 한 x를 구하면 돼요? 이게 쉽네. 이건 2차함수의 최대값이네. 3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4? 제곱했더니 484? 두 배도 해야 돼? 아니, 제곱하는 거 아니지. 마이너스 44지. 네. 마이너스 44라서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상수항이 좀 있는데 상수항은 관심 없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예요? 11 대칭축 2분의 11인가요? 2분의 11이 대충 몇인데? 5.5? 아래로 블록인가요? 네.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습니다. 대칭축의 값은 5.5입니다. 그림은 8부터 루트 3분의 16까지 그래요? 네.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x가 누군데요? 이게 우리가 찾는 x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할만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요게 어렵네. 이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루트 값이 있는 범위를 구하는 게 이게 어렵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만약에 8부터 14까지가 나왔으면 절대 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등호가 없으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판별식까지 오면은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도함 쇄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극대극소 설명했고요. 입사각, 반사각에 대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V의 값은 속도인 것 같아. 그리고 세타의 값은 각이고요. 여기가 입사각 세타1이고요. 여기가 반사각 세타2입니다. 속도의 값이 지금 V1의 속도, 들어오는 속도고요. 그 속에서 물질이 바뀌었을 때 속에서의 속도는 V2라고 얘기했습니다. V1분의 사인 세타1, V2분의 사인 세타2의 값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굴절입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공기층이고요. 여기가 지금 물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바뀌었을 때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 이게 지금 성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믿으신 거 맞나요? 그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크기를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물체가 뭐 빛과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 0보다 위에, 0이 여기겠죠? 0보다 위에서는 1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V1 값 1입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아래에서는 V2의 값이 2라고요. 그런 속력을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A점은 0,루트7이고요. B점은 2,-1인데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시간이 뭔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민아, 그만 찾아요. 자, 여기가 X축, Y는 빵입니다. 처음에 빛이 입사합니다. 빛이 이렇게 입사각이 세타1의 각을 이루면서 입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점의 좌표가 0, 근데 속력은 1. 근데 그 녀석이 굴절을 일으켜가지고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속력의 값은 그런데 점의 좌표가 2, 누구라고? 2, 마이너스 1? 왜 휘어지니? 이런 상황입니다. 나의 바램은 빛이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어떻게 구하죠? 설명. 이게 지금 시간이라고요? 야, 여기 거리가 몇이야? 거리 몇이냐고. 아, 속력은 1인지 알겠어. 거리가 몇이야? 뭐가 필요해? 각이 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기 X좌표. 네, 이 점 좌표가 필요합니다. 이 점 좌표 누군데요? 이 점 좌표 누구야? 몰라. T. 몰라서 1,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리 졌습니다. 거리가 몇이냐고요? 거리 몇이에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건가요? 그럼 시간이, 우리는 최소 시간이 필요한다면 소요되는 시간 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물질에서 이동하는 시간 찾고 있습니다. 속력분해 거리라고요? 속력분해 거리입니다. 망했네. 저 값이 뭐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아, 나 이거 최소값을 내가 먼저 주고 왜 루트가 2개나 있는데? 아, 근데 위에서 똑같다는 식을 빼먹었네? 그죠? 똑같다는 식이 뭐가 있었는데? V1분의 사인 세타1 V2분의 사인 세타2가 똑같다고? 여기서 뭔가를 이용해서 이걸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시간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선이 x는 a라는 선인가? 맞아요? 여기가 세타 1이에요?
수선발 내리려고요. 이 선의 길이는 뭔데요? A 아니야? 또 처음에 루트 7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기꾼놈아. 아, 근데 수많은 걸 할수 있죠. A라고 하는 거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될까? A의 범위는 시간이 최소화되려면 설마 A의 값이 0보다 왼쪽에 있으면 꺾어가잖아. 이렇게 완전히 꺾어가잖아.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완전히 꺾어가잖아.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은 0과 2 사이에 있는 거 확실한 것 같은데? 자, 사인 값이 누구예요? 사인 세타원이 누구냐고요? 뭐라고요? 사인 세타 누구라고요? 루트 a제곱 플러스 7분의 여기 1이가 누구야? 아, 여기 2-a야? 여기가 세타 2고요? 사인 값이 누군데요? A 제곱 A 2 마이너스 근데 번분수 계산해가지고 2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등화 성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게 등화 성립하는 순간, 등화 성립했을 때 이 시간이 최소값을 구하라고요? 맞아요? 야, 근데 문자 몇 개밖에 없어? 문자 하나밖에 없어? 네. 그럼 이게 등호를 만족하도록 하는 A만 일단 구한 다음에 그 A를 대입한 게 최소 시간인 것 같은데? 이해가 맞나요? A는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A는 0과 2 사이에 있습니다. 야, 저 무리식을 어떻게 계산하냐? 양변을 제곱한 다음에 대각선끼리 곱해요? 이거 제곱했더니 4 곱하기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인데 여기 a를 제곱했더니 a제곱인가요? 이 마이너스 a 값을 제곱한 거라 4차 방정식이야? 4의 4제곱 마이너스 2 제곱 더하기 22 제곱 오른쪽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하고 a제곱이 11a제곱이야? 네. a 1창의 값은 마이너스 28a? 방정식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을 때 빵 나오네? 조립조법 이제 누구로 하지? 0과 2 사이인 숫자지. 1로 안 되지. 함수 fa라는 함수를 3a 세제곱 마이너스 9a 제곱 플러스 28이라고 놓겠습니다. 0과 2 사이에 또 다른 근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중입니다. 미분했습니다. 9a 제곱 빼기 18a 극점은 누구누구 있다고요? 3차 함수 fa는 이렇게 생겼나요? 빵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38, 24, 36, 28, 52 빼기 36 해빨리 52 빼기 36 52 빼기 36 하라고 16번
그럼 따라서 0하고 2 사이에서 빵 나온 값이 있어 없어? 0하고 2 사이에서 이 값은 빵 나온 값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0과 1 사이에 누구밖에 없다고요? 1밖에 없다고요? 그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최소인 모양입니다. 1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거야? 요게 지금 최소값입니다. 통분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